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국 전망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은 이제 제가 질문 드리는 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장제원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선거 결과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 제가 방송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거대한 쓰나미가 몰아닥친 느낌이고요. 참 참담합니다. 근데 뭐 충격이라는 말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이 선거가 시작할 때부터 저희 보수정당이 창당되고 선거에 임하는 이래로 가장 어려운 선거였거든요. 아시다시피 탄핵의 여진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보수가 또 분열됐었고요. 또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이고 또 전체적으로 남북 문제가 또 평화 무드가 전 국민들이 그것을 좀 흐뭇한 또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저희들에게 심판을 주신 거는 저희 자유한국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고 저희로서는 우리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 의원님은 부산이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개표 상황 나오는 걸 보면은 장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지금 지고 있는 막판에 역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그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지원도 하시고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감지를 못 하셨나요? 우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성권 구청장 후보가 여기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그랬죠. 아마 민심이 상당히 참 민주당에는 표를 주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막판에 또 이렇게 민주당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은 상당히 박빙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PK 지역은 이미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다. 지지 기반이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지난 대선에서도 저희가 졌고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지입니다. 부산과 경남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저희 보수적인 정서를 눌렀지 않았는가. 그리고 PK 같은 건 어쨌든 거대한 문풍이 쓸고 갔다. 그래서 뭐 우리 이철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동쪽, 서쪽 구별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저희들이 볼 때는 뭐 그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이제 PK는 전통적 의미에서 지지 기반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진 것 같고 TK를 놓고 보게 되면 물론 광역단체장은 또 선전을 해서 이겼지만 내용적으로 기초단체장을 보게 되면 무소속 후보에게 지고 있는 지역이 꽤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외에 대안을 찾지 않았나 TK 도민들께서도. 그래서 TK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졸전을 물론 광역단체는 이겼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졸전을 벌인 거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치인으로서 최고의 스타 탄생을 생각한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먼저 이철희 의원 보시게. 선거전은 아까 우리 문풍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 현장, 경남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이번 선거는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요. 문재인 선거였습니다. 그것이 여당이 선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미천이라고 했다가 자산이었던 것 같고요. 그 점을 전제로 보면 후보들 중에 누가 가장 저는 돋보이냐라면 뭐 오늘 개표 과정에서도 출구조사가 좀 다르게 나타났었잖아요. 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개표 과정을 만들어냈던 경남 선거고요. 저는 김경수 후보가 이번 선거의 가장 스타라고 봅니다. 자, 장제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봤거든요. 역시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이번에 평가받은 것이 꽉 막혔던 남북 관계에 물꼬를 터가지고 어쨌든 남북 간의 평화 모드를 좀 조성을 했던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좀 야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좀 감격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막판에 제기했던 민생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고민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밖에 안 된 정부에다가 민생 문제의 모든 책임을
지우지는 않겠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있었고 사실은 뭐 제가 외람되지만 이번에 뭐 민주당 후보들 중에 누가 스타였느냐 전부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4년 남은 정부에 다시 한번 신뢰를 주고 국정은 잘해라고 기회를 준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집권했을 때 모든 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 뒤에 숨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많은 후보들이 당선됐는데 저희들이 참 오만했고 또 잘못하다 보니까 괴멸한 것들을 좀 떠올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랑을 잘 관리해서 국정 잘 운영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오가는 상황. 더군다나 지금 장제원 의원 말씀하셨지만 남북 관계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관계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떤 면에서는 좀 당연한 것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 좀 메시지 관리를 실패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반대한 게 아니고요. 건전한 회의주의 시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속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협상하고 대화를 하되 충분한 의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보수 진영의 그 건전한 회의주의적인 시각을 얘기한 건데 그것이 조금 표현 자체가 과격하다 보니까 좀 메시지 관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안보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제까지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던 건데. 아니 저희는 사실상 그 제재와 압박도 김정은을 밖으로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가 보수 정권이 남북 문제를 완벽하게 관리를 실패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보이죠.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 점도 사실은 김정은을 밖으로 끌어내는 도움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연속성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런 화해 제스처가 또 결국 궁극적으로 끌어내게 됐는데 저희 대변인 논평을 보십시오. 한 번도 남북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발언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대변인 논평에서는 그렇게 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일부 좀 강한 발언이 좀 나왔던 건 사실이죠. 그런 면이 있었죠. 당 대표의 메시지라고 뭐 이제 좀 찍어서 말하기 좀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선거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정당을 떠나서 또 어느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냐를 떠나서 보면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 홍준표 싸움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싸움에서 너무나 확연한 차별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거하기가 정말 쉬웠던 측면이 있고요. 저희도 과거에 워낙 많이 선거에 많이 접은 정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에 싹쓸이도 당해봤던 정당인데 졌을 때는 왜 졌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따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긴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폄하하고 우리 진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기술적으로 좀 잘못했다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이게 좀 개선이 안 된다고 보고요. 진 정당은 저희가 졌을 때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만 진 정당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거의 모든 점에서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그런 점에서 출발하면 이게 성패라는 건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이기는 정당도 없고 영원히 지는 정당도 없잖아요. 뭐 제가 감히 충원을 드린다면 아픔은 진짜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그리고 저희도 이겼다고 해서 희망을 할 일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숙제가 참 많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재인 선거로 이겼다고 하면 지금 당선된 분들이 자기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뿌리를 내려서 자기 이름으로 유권자들에게 다시 사랑받고 선택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숙제가 저희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도 박근혜 정권 당시에 11번의 선거를 했어요. 보궐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다 했는데 11전 11승을 했거든요. 다 이겼죠. 예. 그런데 지방선거 지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때 졌죠. 근데 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11전 11승을 했지만 민주당에는 이렇게 싹쓸이 패배는 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도 3-4석은 가져갔어요. 저희들은 지금 국회의원 선거 보시게 되면 11대 1대 빵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를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참담한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도부 사태를 넘어서요. 근본적으로 우리 보수 정당의 스탠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의 지향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도부 사퇴할 정도 가지고 이게 책임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자유한국당 가망성 없습니다. 근본적인 쇄신,
어떻게 하면 이 당을 해산 수준으로까지 가가지고 다시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당 차원의 쇄신 문제를 떠나서 보수 진영 전체 그렇습니다. 쇄신까지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이 말씀이겠네요. 민심이 그 참 거대한 정치 지형에 또 정치 패턴, 투표 패턴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통적인 보수의 어떤 논리, 또 보수의 이론 이거 가지고 국민이 소구한 것들이 굉장히 참패를 한 거고, 다만 저희들이 참 위로를 한다면 어쨌든 지금까지 정당 지지율이 한국갤럽은 11%, 12%였고요. 리얼미터는 18%, 19%였는데 그래도 모든 지역에서 낮게는 25%, 많게는 45%까지 우리 후보들에 주신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작은 씨앗일 수가 있고 작은 불씨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도 이 조그마한 불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쇄신하고 바꾸지 않으면 이것마저도 뺏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작은 지지라도 감사하게 받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중도와 보수 틀 안에서의 그 정치권의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런데 궁금한 게 말이죠. 원희룡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원희룡 후보 영입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글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논한다면 이 거대한 국민들의 민심을 좀 잘못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원희룡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투자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뭐 진보 보수의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가 3등을 하니 뭐 김문수 후보가 2등을 하니 그 논란 자체가 참 국민들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2, 3등이 격축을 벌이고 있고 1등은 저 멀리 가고 있는데 전 바른미래당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치가 개혁 보수를 추구를 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 지형 속에서는 힘을 발휘 못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민심 자체는 그나마 민주당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을 자유한국당으로 선택을 하신 거는 어쨌든 그 차이가 좀 많지만 우리 그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는 정계 개편이라든지 또 바른미래당과 합당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먼저 눈을 올린다면 국민들의 또 다른 역풍을 맞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이 그래 그쯤이면 됐어 라고 허락하실 때까지 바뀌고 개혁하고 쇄신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된다.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과의 어떤 그 연대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해야지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한다는 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